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요. 자, 은퇴 후 직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은퇴를 앞두고 또 은퇴를 하고 한 1년 정도 실업급여를 타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자, 일단 은퇴를 하시면은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자기 받는 급여에 따라 좀 틀리지만 한 뭐 150에서 한 180 정도는 실업급여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입은 그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0만 원 받으면 18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수입이 없어요. 뭐 이제 다른 자산이 없다면, 그죠? 이자서도 임대서도 그런 게 없다면, 자꾸 그런 분들의 고민,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자, 뭐 그런 문제 전반적인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 나이대가 그렇고, 그리고 저는 사실상 뭐랄까요, IMF 이후에 뭐 은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제가 어떤 저는 부동산도 했고 개인 영업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제 나와서. 그리고 뭐 제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제가 선택할 수 있고, 그죠? 제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높은 급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제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제 자격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높은 급여는 아니지만 상당히 만족도는 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사시는 분들의 많은 어드바이스를 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많은 고민들을 듣고 제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자, 은퇴를 하면은 소득이 끊어져요. 소득이 끊어지고,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돼요. 일단은 미리 이 자격증을 가지고 준비하신 분들이 있고,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이런 분들이 뭐랄까요, 전에 다니는 직장들이 이렇게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뭐 대기업에서 이사도 하신 분들이 있고, 그죠? 이사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공공기관에 뭐 국장급도 있었고,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하시면은,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면 뭐 요즘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300 이상은 받잖아요. 그죠? 300 가지고 생활하면 가능해요. 그러나 요즘은 또 300 가지고 생활이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안 된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요즘은 은퇴 후에 할 일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평균 수명이 높아졌고, 그리고 요즘은 뭐 60은 쌩쌩하거든요. 그죠? 쌩쌩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75, 76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15년, 16년은 일을 해야 돼요. 뭐 우리는 더 건강하니까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한 80세까지는 최소한 일할 수 있다. 그죠? 심지어는 더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통계청에 보면 65세 고령층이 901만 명, 그죠? 현재 900만 명을 돌파했고, 전체 인구의 17.5%, 3년 뒤에 고령 인구 비중이 20.6%. 자, 우리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어요. 그죠?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어요. 자, 그 중에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한 40% 정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대체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내가 60에서 63세 3년 동안은 연금이 안 나와요. 이제 지금 이제 62년생인가 기준으로 볼 때는 3년이 더 있어야 돼요.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분들은 3년 동안에 18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안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생각보다 뭐 재테크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월급쟁이로 살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자산이 없어요. 대부분이 생각보다 자산이 없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오히려 집에 융자가 많더라고요. 그죠? 뭐 집에 융자가 많고 그래서 오히려 빚을 안고 은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8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은 이자를 갚아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무리수를 두냐면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상가 소득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5억세를 사서 소득을 월소득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돈도 다 거기다가 몰빵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너무 뭐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했어요. 뭐 이거 상담도 못 해봤을 거고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상담했을 거고 유튜브에서 가끔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또 투자를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더라는 거죠. 굉장히 소득은 적어지고 무리한 투자는 하고 융자는 안고 있고 애들한테 돈을 애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고 자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퇴 후에 한 3년 내지 5년은 굉장히 보릿고개다.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냐. 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융자를 털어야 돼요. 어떻게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금 융자가 3억 있다. 그러면 3억을 받았다. 퇴직금으로. 그러면 1억 내지 2억은 융자를 갚아야 돼요. 그죠? 갚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리한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돼. 그죠? 무리한 투자를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정보 수준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야. 그죠? 초등학교 수준이야.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반드시 은퇴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노후 전략 리포트라고 어떤 뭐 연구소에서 쓴 글이에요.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이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래요. 은퇴 후 3년 전, 그죠? 은퇴 후 3년 전이에요. 3년 전 꼭 챙겨야 될 10가지, 그죠? 10가지. 자, 은퇴 3년 전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자, 보시면, 자, 이걸 보세요. 재무적인 측면, 비재무적인 측면. 자, 노후 준비 진단 프로그램인 100세 시대 준비 지수가 90% 이상인가.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자, 이거에 따라 예 아니요 체크를 하시면 되고, 연금으로 은퇴 생활비를 100% 충당할 수 있는가. 대부분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퇴직 후 뭐 이거는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을 거고,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고 있는가. 대부분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이 안 돼 있어요. 자, 은행 전에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이 안 돼 있어요. 다 안 돼 있어요. 그죠?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 결정되어 있는가? 이것도 대부분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재무적인 측면이 대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안 돼 있어요. 자, 비재무적인 측면을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부부가 미리 구상을 했는가. 자, 이것도 반반. 그죠? 반반. 그나마 자격증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신 분도 자격증은 땄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취업을 할지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죠? 어떻게 취업을 해? 내가 전기기사를 땄어. 근데 전기업종에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전기 자격증만 땄다고 하면 전기 기술을 배우러 가야죠. 그죠? 어느 정도 실습 기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퇴직 후 제2의 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죠? 하고 있겠죠. 평생을 즐길 취미가 여가 활동이 있는가?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퇴직 후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3명이 있는가? 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 관리 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몸 관리는 50대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40대부터 하면 좋지만, 자, 50대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부터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50대부터 하셔가지고 60대에는 이 구체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중요한 거다. 자, 요게 이제 NH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연구소에서 나온 거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자, 노후 진단 프로그램에서 100세 시대 준비 지수가 90% 이상인가? 자,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죠. 자, 은퇴 후에 이 3년 동안의 소득 공백기, 이제 이 실업급여가 8개월이면 끝나니까, 자, 그 8개월 안에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미리 준비 안 하면 갈 데가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자기가 전에 일하던 직장에 연장선상에서 가는 것은 거의 이제 힘들다고 보시고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시려면은 여러분들의 나이에 필요한 거는 자격증이에요. 그죠?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죠? 그것도 쓸모가 있는 자격증. 그죠? 아무 쓸모가 없는 자격증도 많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국가 기술 자격증이죠.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 그죠?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셔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소득의 수준, 그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맥, 자,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다 노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인맥, 아무리 기술 자격증이 있어도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마음에 맞는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에 맞는 직장을 가시려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가시려면 인맥도 있어야 돼요. 인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끌어줄 인맥이 있는가, 나의 선배가 미리미리 나가서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를 찾아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마시면서 인맥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절대로 무리하게 투자하면 안 된다. 무리하게 투자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 은퇴 후에 나는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죠? 데이 트레이딩 하겠다. 은퇴 후에 나는 경매를 하겠다. 부동산 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돼. 은퇴 후에 그렇게 하시다가 쫄딱 망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그냥 착실하게 사셔도 돼요. 꼭 그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은퇴 전에 부채는 상환해라. 부채는 상환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매달 이자가 나가면 어느 날 내가 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계속 또 이렇게 변동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부채를 갚아라. 그죠? 최대한 부채를 갚아라. 그리고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거 명확히 선을 그어놔야 돼요. 그죠?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결혼한 자녀라면, 결혼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결혼을 앞둔 자녀라면 내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것인가? 자식과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지금 사는 곳에 살 것인가, 또는 왜냐면 또 내가 은퇴 후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과 가까이 살면서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곳, 자, 그런 곳이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수를 또 줄여갈 수도 있거든요. 주택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러죠.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주택이 이렇게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재산세가 장난 아니에요. 그죠?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하나, 세종에 하나, 이렇게, 아니면 수도권에 2개, 서울에 2개, 그렇게 있으면요, 재산세만 한 500에서 한 1000 나가요. 그죠? 여러분들, 한 재산세 1000만원 나가봐요. 내 소득은 1년에 2천만원인데, 재산세가 1000만원 나간다니까? 거기다 의료보험료 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은퇴 후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의료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야. 지역 의료보험. 그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거야. 빨리 직장에. 가능한 한
은퇴 후에 한 3개월 정도만 쉬고 3, 4개월 정도만 쉬고 빨리 은퇴에 취업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은퇴 후에 장래 취업 의사를 물어보니까 평균이 61%예요. 남성은 74%고, 그러니까 은퇴 후에 74%가 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게 하도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요, 뭐 이렇게 뭐 평생 열심히 일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일을 안 하면 노는 것을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는 사람이 빨리 늙어요. 자, 취업을 원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하는데 즐겁다는 거야. 그죠? 일하는데 즐겁은 사람이 36%, 무료에서 3.6%.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일하는 게 즐겁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생활비 보탬이 되니까 하는 사람이 57% 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도 일해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도 일한다. 자, 자영업의 상존율을 보세요. 자영업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전체 평균이 38.2%예요. 대부분이 숙박 음식점이니까 28.5%. 그러니까 30%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은퇴 후에 절대로 자영업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경험이 없어서 안 돼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그 가게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잘. 그죠? 음식점 같은데. 자, 가장 많이 한 여가 활동을 보니까 TV 시청, SNS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은퇴 후에 여가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 없다고 하면 맨날 TV만 보고 있는 거야. 맨날 SNS만 보고 있고. 자,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나는 탁구를 배울 것인가? 배드민턴을 칠 것인가? 그죠? 여가 활동에 대한 구상을 하셔라. 자, 평생 함께 할 친구 3명이 있는가? 자, 친구 3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죠? 3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친구에 너무 올인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나 살기도 바쁘고, 내 건강 챙기기도 바쁘고, 내 옆에 있는 와이프 건강 챙기기도 바빠요. 그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건강 진단을 해서 뭐 혈압이 높게 나왔다, 당이 높게 나왔다, 여러분들 집중 관리 들어가셔야 돼. 그죠? 집중 관리 들어. 이게 나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혈압이 높아지고 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전적인 원인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그러죠? 운동량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헬스클럽 가서 계속 운동하는데도 한 2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1시간 조금 넘게 운동하는데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혈압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혈압 관리를 하셔야 돼. 혈압 관리, 당 관리, 건강 관리 하셔야 돼. 이 건강 잃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일도 못해요, 여러분들. 건강 잃으면 일도 못해요. 60세 이상에서 일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 건강이에요. 그죠? 건강에 신경을 쓰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